아까도 확인해봤지만 한남동 관저 앞 이게 이제 큰 대로 옆이거든요. 여기엔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어제 밤입니다. 어제 밤에 굉장히 주목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었어요. 먼저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정말 대통령을 지키고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저더러 꼭 인사를 전해달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큰절로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어제 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원본이 전달됐다 그러죠. 원본.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사진으로 찍혀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저렇게 어떤 분이 찍어서 또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내용이 저렇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이고 밑에 보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국민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 당사자처럼 쓴 것 같죠? 애국 시민 여러분 표현. 그리고 집회하는 모습,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이 유튜브에 또 주목을 했어요. 이걸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앞서서 이제 계엄 선포 때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한 얘기죠.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이 주장을 하나 다 봤습니다. 더.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아까 여러분은 애국 시민 이게 되는 거죠. 표현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저 편지가 전달됐고 편지의 내용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시각은 12월 3일에서 그대로 멈춰 있고요. 사실상은 임기 시작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편향된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서 등 비롯해서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영장까지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법률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합니다. 결국 지금 어제의 편지도 그렇고 내란과 비상계엄이 정당했던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지층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나 비상계엄의 위헌적 상황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 결국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지지층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고 제2의 내란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관저앞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적법한 법 집행도 저런 주장에 의해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법적으로는 논란이 없는 소지를 논란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이나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 주장만 반복하면서 결국에 지지층들을 저렇게 선동을 통해서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수사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극소수 지지층에는 어떤 호소력이 있고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집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국민 대다수는 그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수사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과 수사기관이 일체히 이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겠다는 것인데 그 한계는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 편지에 대해서 오늘 여야의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극우 세력 동원령을 내린 거거든요. 극우 세력이여 대동단결하라. 그리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거고요. 내가 지금 한남동에 있으니까 증원군을 보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원군을. 편지에 대한 해석을 제가 받아보는 분들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일부 부분들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 하나로 제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자, 손정 변호사. 어젯밤 지지자들에게 집회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그리고 그 내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가지고 내란 선동한다고 공개하는 거 보니까요. 예. 민주당은 이게 아무데나 내란 아무데나 뭘 하면 다 내란이라. 이게 내란입니까? 예. 자발적으로 많은 보수 국민들이 대통령 지켜야 오니 진짜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일반 언론에 중계 안 하니까 유튜브로 생중계하니까 본 거죠. 이게 뭐가 내란 선동입니까? 제가요 내란에 이설이 없다고 했는데 내란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을 제가 횟수는 안 살봤는데 수백 번 항상 계엄했어요. 근데 요건에 맞은 적은 저는 없다 봐요. 지금 전쟁 사변에만 계엄할 수 있대. 그럼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계엄은 요건에 맞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4.4.5 발췌 계엄할 때 국회의원들 차에 태우고 체포하고 다 했어요. 강금하고. 그래도 이게 내란이 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란이 나는 건 뭐냐? 홍경래의 난처럼 아니면 견인의 난 궁예처럼 이런 식으로 국토를 갖다가 참전하는 이런 게 내란인데 예. 버벅이면 다 내란이래. 버벅이면 제 말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 전두환 이분에게 보안사령관 때 계엄회가 내란이 있었죠. 예. 전두환 판례를 같은데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때 계엄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내란을 단정하고 지금 현 대통령을 공처가 권한도 확실하지 않은데 체포하겠다. 제 말은 헌재 끝나고 탄핵 결과 보고 그럼 이게 대통령이 파면되면 관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경호원도 없잖아요. 그때 체포하면 안 됩니까? 다 이게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죠? 도망도 안 가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로는 내일 정도가 체포영장 집행이 유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손정혜 변호사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내일 오전 집행할 듯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와 관해서 손정혜 변호사 사실 경호처와 공수처 또는 경찰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호처의 지휘권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혹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 이런 걸 할까요? 아니면 그런 지시 없이 그냥 지켜만 볼까요? 일단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 않더라도 경호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한 이야기를 지시하는 것은 또 무익하다 이런 논란도 제기될 여지가 있고 예.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시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 경호처의 어떤 활동과 권한 범위 내에는요. 이 대통령에 관한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처가 해야 될 업무 범위는 경호 목적의 필요 최소한도에 출입 제한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요. 예. 경호 목적에 필요한 한도, 그러니까 경호 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즉, 이 권한을 방해하면 폭력이나 위계, 위력으로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호처가 합리적인 공무원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권남용의 어떤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불법적으로 경호 목적 이외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무력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합리적인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대통령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항의의 의사표시나 이런 건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내란죄 성립 가능성 말씀하셨는데요. 군사 정권 독재 시절과 우리가 굉장히 다르죠. 피로 만든 민주주의 시절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물며 대통령이지만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무력 충돌 가능성은 기대를 말씀드리는데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내일 오전 집행할 듯하다. 내일 오전 집행 이게 좀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고요. 뭐 기동대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하고 현장에 시위대가 계속 있잖아요. 집회를 열고 있고 그러니까 기동대 10개 동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속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